오늘은 요즘 제주도 얘기만 나오면은 6.25 사변 중 3천여 명의 제주도민들이 인천 상륙작전과 수도 서울 탈환하여 북진, 미군도 해내지 못한 도서산 전투 등 6.25 전쟁 중에 전체 절명의 순간순간마다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제주도민들 얘기는 별로 없고, 지금은 평양 소위 애국 열사능에서 영으로 대접을 받고 묻혀있는 4.3 사건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의 당시 수많은 경찰서와 위기인사들을 학살한 제주도 남로당 당책 얘기는 한마디 얘기도 없고, 훗날 이들을 진압하려던 군경과 그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애꿎게 많은 희생자를 낳은 현대사의 비극만 부각시키고 있죠. Cantan con suspiros de amor. Me llama mi ventura, están en tu poder. Me llama en ventura, están en tu poder.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을 듣는 계기는 6.25 사변에 일어나자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터로 나갔던 제주도 출신 3천여 명의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의 영적인 성공을 가져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특히 1951년 6월부터 38선 이후에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에 있는 태백산맥의 한 줄기인 해발 1000m를 오르내리는 도솔산을 중심으로 기암절벽을 이용, 북한 공산군들이 전술적인 천연적인 지세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해병대 1사단 5연대가 공격을 가하였지만 손실만 입고 탈환하지 못하자 1951년 6월 3일 주로 제주 출신으로 구성된 해병 제1연대가 공격 임무를 인수해서 6월 4일부터 공격을 시작했지만은, 공산군들은 약 4,200명의 병력으로 무수히 많은 지뢰를 매설하고 수류탄과 자동화기를 퍼부으면서 완강히 저행하고 있었죠. 우리 해병들은 치열한 육박전과 강렬한 야간 기습을 감행해서 6월 19일 24개의 목표 고지를 완전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면은, 이 전투로 북한 공산군을 2263명을 사살하고 44명을 생포했으며 무기 198적을 뺏는 반면 아군도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악전 사상 유례가 없는 공방전이었었죠. 이 전투로 한국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든가 또는 무적 해병이라는 칭호를 받고, 당시 이 전투를 이끈 제1연대가 부대 포상까지 받은 제주 출신 해병들의 그날의 기백을 후대까지 널리 알려진 전투였죠. 시청자 여러분,
제주 출신 해병들이 이런 전투가 없었고, 만일 1948년부터 1954년 사이에 일어났던 공비트롤마저 실패한 상황 하에서 4.3 사건마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은 1950년 6.25가 터졌을 때를 당시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1954년 당시 4.3 해결이 종결된 것은 정말로 기적이라고는 할까요? 4.3 사건이 해결되고 그 여순 반란 사건으로 군대 내 좌익들에 대한 숙정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사변이 터지는 순간 제주도와 여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가 벌어져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4.3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4.3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냉철히 구분하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죠. 6.25 당시 서울만 점령하면은 남한 각지에서 남로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힘안 들이고 소위 그들이 말대로 남조선 해방을 쉽게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한 박헌영의 말만 믿고 3일간을 서울에서 지체했다는 얘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었죠. 시청자 여러분, 요즘 제주도 얘기가 많이 등장하지요.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제주도 역사 얘기만 나오면 그것이 어떤 것이길래 제주도 얘기만 나오면 정치권에서 신경을 곤두 세우는 것일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제주도 소리, 제주의 소리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나누기로 합시다. 제주도는 옛적부터 거린과 도적이 없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민심은 순박하고 정부에 잘 복종하고 전통적인 도민의 기풍을 가졌다. 범법자나 치안을 문란케 하는 위험성을 가진 자는 거의 전무 상태였으므로 경찰이나 행정관리 또는 군대를 번거롭게 하는 사건은 거의 없는 곳이었다. 혹시 무슨 사건이라도 있다면 읍내에서나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싸움질하거나 간혹 교통사고가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평온한 치안 상태이고 보니 경찰관은 하는 일이 없어 한가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백지에도 근무지를 비워놓고 술을 마시는 것이 예사였고, 경계해야 할 상대가 없는 군도 탄환 한 발 없는 빈총을 갖고 있어도 조금도 불안을 느끼거나 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 부산 등지에서는 치안이 확보되지 못해서 야간이 되면 미군 MP나 경찰의 총소리가 그치는 날이 없는 불안한 치안 상태였는데, 각지에서는 시폭동, 공산주의자들이 선동이나 유언비어 등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다른 세계와 같은 평온한, 그렇게 낭만적인 섬만은 아니었죠. 역사적으로 그동안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 수많은 H침을 당하여 시련을 겪어왔지만 제주도만은 고려 때 원나라 침공 때 이 애는 애국에 들어온 일이 없는 섬이었죠. 이러한 그야말로 평화의 섬이 육지는 물론 일본 등과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역사적인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고려 때 원나라가 제주도를 100년 가까이 지배하면서 전쟁에 쓰일
말 사육을 시키는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죠. 사이 제주도 조랑말이 유명한 것도 고려를 침공한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가 제주도를 병참기지화한 탓이지요. 좌우간 당시 원나라는 제주도를 병참기지로 삼아서 일본과 남송 등 정벌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역사는 무시할 수 없는 제주도의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 때문이었다고 하죠. 당시 세계를 모두 소나기에 넘던 징기스칸의 후예 원나라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1274년과 1281년 두 번이나 제주도를 전초기지로 삼아서 일본을 점령하려고 시도했었죠. 결국 세계를 호령하던 징기스칸의 후예 원나라조차도 끝내 일본 정벌은 두 번 다 태풍을 맞아서 군함들이 모두 이 조선 해협에서 침몰되는 바람에 일본 정벌은 실패로 끝났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자폭 전투기를 몰고 오키나와 해상에서 미국 군함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일본은 이 가메가제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신풍돌격대라는 것인데요. 한자로 귀신신자에 바람풍을 써서 신풍돌격대라는 2차 대전 때 미군함에 돌진해서 자기 비행기와 함께 죽는 자살특공대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은 한반도를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37년 중국을 침공하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로 중국을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데요. 그 발진 기지가 지금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작은 비행장으로서 이른바 일본말로는 오무라 비행장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대천 해군 항공대를 만들어서 중국 대륙을 한 폭격기로서 써먹었죠. 지금도 모슬포에는 비행장터와 경락고의 흔적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는 1945년 미군과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대미 결전의 최후 보루를 제주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지리적 중요성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야말로 중요성이 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제주도는 일본군에게는 본토 사수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여기게 되고 미국으로서는 일본 본토를 치려면 반드시 점령해야 할 섬으로서 부각되면서 갑자기 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사령부가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된 것은 1944년 10월 미군으로부터 뺏었던 필리핀 전선이 무너지면서부터였죠. 일본 방위 총사령관은 1945년 2월 9일 일본 본토를 상륙하려는 미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7개의 방향으로 방어 계획을 명령했는데요. 작전 암호명 결호작전 7호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본토 상륙을 하려면 제주 지역에 일본이 더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죠. 일본군 사령부는 미군이 틀림없이 제주도를 먼저 점령하려 들 것이므로 그러므로 제주도를 꼭 사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1945년 4월 제58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58군 사령부 밑에 상기사단과 일개여단 및 포병, 공병, 수송여단을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8군 사령부 밑에 3사단 중에 96사단은 서울에서 제주 북쪽으로 이동시켰고 제111사단은 만주 관동군이었는데 제주 서쪽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독립본성 108여단은 일본 본토에서 이쪽으로 이동해와서 동남부 지역을 배치시킨 것이죠. 이렇게 1945년 8월 15일 당시 제주 사령부 아래 일본 군인 병력은 6만 명이나 되었는데요. 당시 한반도 병력 분포를 보면은 서울 지역에 5만 7,110명이 있었고 광주에 3만 4,710명, 대구 지역에는 1만 3,480명, 부산 지역에는 1만 5,400명 등 여수 680명으로 남한 전체 12만 1,400명인데도 제주도에 5만 8,320명을 별도로 배치시킨 것을 보면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계획은 제주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나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해방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가 20만 명뿐이었는데 6만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훗날 제주도 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과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이었던 김달상과 소위 평화 협상을 한다고 서로 만났으나 결국 결렬되자 이를 보다 못한 서울의 미군 수뇌부가 직접 제주도에 내려왔는데요. 당시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욱 경무부장, 송호성 경비대 사령관, 맨스필드 군정 중대장, 유해진 도지사, 김익렬 연대장, 최현 경찰서장 등 통역관 등이 제주도에서 서로 만나서 작전 회의를 열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병욱 경무부장이 공산당을 진압해야 할 군인들이 진압할 생각은 않고 협상이나 하려고 한다고 비난하자 청년장교 김익렬이 조병욱 경무부장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죠. 그 사건으로 그 회의가 있던 5월 2일 그 다음날 김익렬을 해임시키고 후임으로 박진경 연대장을 새로 임명했는데요. 그 신임 박진경 연대장을 당시 김달상과 내통하고 있던 제5연대장 5.1군과 민상길 중위 등이 사주로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하고 김달삼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죠. 이때 경기대 군인 중에 도망쳐서 입산한 좌익 군인들의 수가 56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기록이 그들이 김달삼에게는 무기로서 갖고 간 것이 구식 소총 56정, 칼빈 소총 3점, M1 소총 8정, 총 합계 67정이라고 김달삼 기록병이 쓴 상황 일지에 기록이 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때 남로당 당책인 김달삼과 공비토벌에 나섰던 구연대장은 사실은 같은 일본군 복지산 예비사관학교 동기생으로서 적과 적이 되어서 당시 김달삼과 내통하고 있던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김익렬 연대장의 행동이 수상하게 본 당시의 경무부장으로서는 조병욱 경무부장으로서는 정확한 판단이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적과 내통하는 부하들의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척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하들의 행동을 모르고 있었던지 그러한 공산주의 특성을 모르는 그가 김달삼과 소위 평화 협상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었죠. 이 사실은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자기 부하들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과 내통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평화협상만이 최선이었다고 살아생전에 그가 써놨다는 회고록에 나온 것이 그 증거이죠. 하기야 회고록하면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쓰기 마련이니까 여기서 논할 바는 못되고, 어쨌든 1946년 이 당시 일본군 사령부가 제주도 병력 기초 배치도라는 것을 작성했는데요. 그 당시 병력 배치도를 보면은 일본군 주력 진지가 저지선인 해안선에서 훨씬 후퇴한 중간 산지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미국의 상륙을 막으려면 당연히 이 병력을 해안에 집중 배치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주력 부대를 중간산 지대로 물러나 배치시키기로 한 것은 이미 그들로서도 전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폐색이 짙어지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군의 본토 진격만 지연시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뒷날 역사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죠. 일본 주력 부대는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고 해안선은 어뢰정과 미로와 같은 인공굴을 만들어서 대비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제주도민들을 동원시켰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해안지대를 포기하고 중간산 산악을 요새지어해서 최후의 저항본부를 만들었는데요. 한라산 어승생학이라는 고지가 있는데 1169m나 되는 높은 고지에 지휘본부를 훗날 남로당 측이 이끄는 김단삼 등이 이른바 빨치산들이 남로당의 조직 확대와 대한민국 기초가 될 50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국군을 토벌 때에 저항을 한 것이죠. 지금은 동작동 국립묘지의 장교묘역이 아닌 사병묘역에서 본인이 원하여 묻힌 최명신 전 올렘 파병총사령관도 당시 제주 구연대 3중대장 3중대 중대장인 문상길 중위와 3중대 2소대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최명신 소위 얘기는 같은 부대 소대장으로 만나게 되죠. 최명신은 6.25 사변 때는 국군 최초의 유격대인 백골병단을 이끌고 북한 깊숙이 침투하는 사선을 넘나들던 용맹한 장수이기도 하죠. 최명신은 훗날 4.3 사건과 진상이라는 책의 추천사로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이 보고서가 황당하게 서술됐어요. 이 법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찾아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도록 하는 것인데 폭도들까지 희생자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회고록인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에서는 이 사건은 제주 남로당이 제주도 도민들을 이용해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당시 말했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 남로당은 1948년 5월 10일 실시한 남한 단독 총선거를 앞두고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입한 사건이라면서 요즘 4.3 원인을 제주 남로당 얘기를 쏙 뺀 당시 3.1절 기념대회 당시 벌어진 경찰 발포 사건으로부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김익렬 전 6연대장을 두고도
색깔이 불분명하고 미온적인 인물이라고 문상길 중위를 좌익사상에 물들어서 제주 남로당과 합세 국군 연대장을 암살한 살인자로 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주 주둔 미군 군정장관이 처음 제주도에 진주 활동만 해도 육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쳐서 혼란스럽게 짝이 없었는데, 제주 주둔 미 군정장관이 제주도에 들어와 보니 육지와는 달리 제주 인민위원회라는 좌익 세력이 이미 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는데 놀랄 정도였다고 하죠. 어쨌든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제주도 남로당 당책이었던 김달삼이는 고진해 등 두 사람은 자기들 몸만 쏙 빠져서 북한으로 올라갔고,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후에는 북한식 애국자능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시 좌우 이념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분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과의 아픔을 치유할 때이기는 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또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1일 제주도 신지항에서 미 해군 수송함에 몸을 실었고, 8월 15일 6.25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고, 이어서 9.28 수도 소부를 회복했고, 도서산 전투 펀치볼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 나라를 구한 학도병 3,000명이 통전동화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제주 출신 무적 해병대의 화신,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예비역소령 박정환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 우리 국군은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적탄에 쓰러져 갔어요. 전후 세대는 전쟁의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상태이지만 우리가 국방을 소홀히 하면 언젠가는 또 그런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6.25의 교훈을 되살려서 유비무한의 국방력을 항상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6.25 사변으로 우리의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에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겠죠. 제주하면 이토록 이 나라를 위해서 부한 위대한 도민들인데, 그동안 우리는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70여 년 전의 악몽을 자꾸 들먹이면서 밝은 제주를 어두운 제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지금은 90대이지만 조국과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선에 뛰어들었던 당시의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익의 영웅, 역사적 사실을 함께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6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기억하는 이도 드문 잊힌 역사가 됐지만, 한때 이 섬은 분명 전란의 섬이었습니다. 전장만큼 치열했고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들의 땅.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72년 전의 제주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느덧 72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17번 변했으니 흐려지고 사라진다 한들 이상할 것 없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잊힌 과거가 되기엔 그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낸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때를 기억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식사단 구연대 이대대 군번 19900-173번 한성태입니다. 제주도 교산경비대 구연대 입대했습니다. 포천에 가서 사파사에서 경비 임무를 맡았습니다. 1947년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서귀포 청년 한성택은 38선 경비도 중 6.25를 맞았습니다. 20전 중요 93이 된 지금도 그날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아이가 전차보다 막 그 소리가 막 크지 않습니까? 전차 막 그 새벽이니까 막 그 그래금이 막 오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전차가 막 전차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전차가 터졌구나. 우리는 전차가 그래 보도 못했는데 그걸 무기 가지고 와서 그 전차에 있는 그 기관총 막 가지고 오는데.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든 휴일 새벽에 산천을 뒤흔드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이 전차 150대와 야포 600문 그리고 항공기와 경비정 등을 앞세워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 삽시간에 육지는 혼돈에 휩싸였고 전쟁이라는 불행한 소식은 바다 건너 제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 그 제주도에는 당시에 여기 6.25 때가 비작전 지역이고 그런 신문도 없고 레디오도 없을 때거든요. 우리가 전쟁인지 뭐인지 몰랐는데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전진 북한 괴뢰군들이 처음 내려왔다. 그래서 처음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개전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7월 16일 금강 방어선이 붕괴되면서 전선은 남으로 밀려났고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국가가 풍전등화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한 제주도에서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구국의 함성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제주의 상징 관덕정에서는 남침 규탄 걸기 대회를 시작으로 학도 호국단이 주관하는 제주학생 총걸기 대회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군 제5훈련소를 설치해 병사를 양성하고 해병대 3, 4기를 대거 모병하기에 이릅니다. 학생들도 책과 연필 대신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속은 대한민국 해병대 3기 제1대대 3중대 3소대 이름 송치선 군번은 9200-669입니다. 올해로 93. 전장을 누볐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참전 당시 그의 나이 21살. 갓 결혼한 새신랑이었습니다. 모슬포 우체국 에 근무하는 최신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전투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 우리 그 젊은 청년들 하여금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희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공무원 뭐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가 자원했고 저도 해병대 3기로 자원이 때 했으며 공상공 1486 계급은 육군 1등 중사 김태심 농업중학교 2학년 재학 중 5중, 농중, 재중 나 합쳐서 한 40명인데 군복이 펴가지고 그래서 한 도릉만 여기서 각계연도 훈련인가 받아가지고 그냥 부산으로 수송합니다. 공무원 학생 할 것 없이 전장으로 나설 때 여성들도 동참했습니다. 자원 입대 올해 96이 된 해병 4기 이순덕 용사도 그중 한 분입니다. 서귀포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100명, 130명 정도 갔는데 학생들이 100명이고요. 6.25가 나니까요. 같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인숙이하고 효각이하고 또 고미자 윤연숙은 제주도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군대에서 만나게 됐어요. 당시 교사, 중학생 등으로 구성된 제주 여성 126명이 해병 4기로 지원을 합니다. 입대 후 바로 신병 훈련에 투입되었는데요. 남녀 병사 모두 열악한 환경과 싸우며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10일 정도 훈련이라야 만날 거 뭐 제대로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 가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완전 무장해서 포복을 하다가 다시 분가를 부리면서 완전 무장한테 이제 뛰어서 사람까지 왔다 하는 거 가장 제일 힘들고 길이 벌쩍벌쩍하고 돌멩이가 뛰어나고 그런데 그냥 엎드려서 제1포복, 제2포복, 뭐 제3포복까지 막 하고 전선이 긴박해지자 때로는 신병 훈련을 받을 새도 없이 출정이 이어졌습니다. 용사들이 떠나는 제주항은 늘 눈물바다였습니다. 부상자와 전사자가 속출했던 서부전선의 장단, 사천강 전투 그리고 강원도 금성 전투를 마지막으로 1953년 7월 22일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 발발부터 정전 협정까지 1129일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뼈아픈 희생의 상흔을 아는 채 땅에도 바다에도 철책이 드리워졌습니다. 분단과 휴전, 그 미완의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학도병이었던 김태심 용사, 박격포 분대장으로 동부전선을 누볐던 그는 6.25 최후의 전투였던 금성 전투, 그 마지막 전장에서 휴전을 맞았습니다. 송치선 용사가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작년에 문을 연 제주 최초의 국립묘지, 국립제주호국원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해와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이곳에 그리운 이름이 잠들어 있습니다.
함께 전장에 나갔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한 형님 송달선 하사입니다. 형님, 저 왔어요. 편안하시지? 형수랑 같이. 형님 이름 여기 읽으니까 형님 생각이 더 나네. 송달선님요. 제가 해병대 가가지고 해병대 사령부에 조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는데 큰 형님으로부터 엽서 한 장이 날아 들어왔어요. 너희 형이 설악산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통지를 받았다. 뭐 간단하게 써가지고 엽서에 그것만 해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나네. 2011년 유해가 발굴됐으나 최근에야 신원이 확인돼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해병대, 나는 죽을 고비를 참 몇 번 넘기고 이렇게 돌아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다 형님이 덕택이라 편안히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 전우들도 다 그래요. 이 좋은 날씨 와서 보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요. 유해 발굴 덕분에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게 됐고 이제야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제주 출신은 13,000여 명. 그중 2,0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국을 위해 한줌 흙이 그들은 제주도 내 14곳에 이른 충원 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내가 우의 형님이 이 형님인데 이게 보세요. 혼비. 이거 집이라는 것은 손톱 발톱 본 거 있고 혼비는 바로 혼비. 이 비모는 내가 다 썼는데 되랑 이 혼 불러서 옷 하나만 묻은 뿐이요. 전사 통보서하고 우리 형님이 학교 졸업증서 쓰고 혼인 게 다 해다가 수치를 보내 다음에 그 자료들을 코팅해 가지고 수치를 해놓고 물 몇백 년 놔둬도 알 수 있게 언젠가 이동할 때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다는 걸 후손에 가르쳐서 여기 묻어놨어요. 이거 보세요. 나 이걸 늘 읽도록 하는 겁니다. 양동아 용사처럼 1920...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제주 출신 전사자는 700여 명. 유해를 찾지 못해 대신 옷을 묻고 비석을 세워 넋을 위로할 뿐입니다. 세 번째 태어난 삼남으로 태어나 1948년 4월 12일 구연대에 입대. 48년에 입대. 구연대에 입대하고 1952년 4월 13일 소속 지구대에서 전사하였다. 오 슬프도다. 50년 동안 어디에 누워있는지 세상은 그를 잊어버리게 하였고 시신도 거두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 비통함을 이제서야 이 핏돌을 세워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살아있는 한, 기억하는 한, 포기할 수 없기에 여든의 아우는 오늘도 형의 귀향을 기다립니다.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1950 제주의 이야기는 7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분들이 나라 위해서 몸 바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되고 유산이 됩니다. 제주 호국 영웅들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그러하고 번화가 로터리의 상징이 된 해병 혼탑이 그러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의 길 위 어디에나 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느 초등학교 교정에도 해질녘 들녘에도 1950 제주는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해야지. 나라가, 자, 제가 제일 그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더 멋지게 싸워야지. 더 멋지게 해야 돼.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우리가 안 하면은 누가 하느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6.25 전쟁은 자유수호 전쟁인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갔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자 치유의 섬인 까닭은 비단 아름다운 자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72년 전 나라를 위해 들불처럼 일어나 불꽃처럼 뜨거웠던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기꺼이 너른 품을 내어주며 전장만큼 치열했던 1950 제주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여 제주도는 반도의 끝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의 바람이 부는 반도의 시작입니다.